네, 안녕하십니까. 해널킴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참 만에 여러분을 동영상을 통해서 뵙습니다. 제가 요즘 불삭기 일을 나가긴 많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영상은 올리지를 못했어요. 작업 영상을 많이 촬영을 했는데 여러분들께 그 작업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사정상은 어떤 거냐면은 제가 자격증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격증을 하나 취득을 해 놓으려고요. 그래서 미래에 불삭기하고 겸업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다가 자격증을 지금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격증 공부하는 바람에 영상을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려드렸습니다. 이 점 크게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해 드릴 거는 지난 5월 달에 지열 보일러 배관 작업을 한 게 있어요. 그 영상을 또 올려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유튜브 구독자님들께서 너무너무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더군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0217을 사야 되느냐, 020을 사야 되느냐, 035를 사야 되느냐, 특히 017, 020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선상으로 다 상담을 좀 해드리고요. 제 경험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몇 분이나 됐어요. 유선상으로 상담을 해드린 분들이. 그래서 우리 그 구독자님들이 어떤 모델을 사야 되는지 구입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그것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주제는 두 가지로 좀 잡아봤습니다. 먼저 오늘은 제가 공부하느냐고 지금 시간이 좀 안 나요. 그래서 시간을 간신히 내서 그 영상도 오늘은 편집을 자막을 안 넣었어요. 자막 안 넣고 그냥 그리고 대본도 없이 어떤 서론본론 결론 이런 것들 큰 제목도 정하지 않고 그냥 즉석에서 저희가 생각나는 대로다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 혹시 두서없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지열보일러 작업 과정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굴삭기를 구입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 나한테 맞는가, 자신한테 맞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굴삭기 제가 5월에 지열 보일러 작업이 갑자기 들어서 나갔어요. 근데 지금 제가 5월 달에 작업할 때 저희 국내에 약간 50가구 정도가 지열 보일러 지열 보일러를 놓을 수 있는 선정 대상자로 선정됐더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열 보일러 자기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한 20% 정도인가 자기가 부담금, 이 지열 보일러가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 다 놓고 하는데요. 400만 원은 자기 부담금을 하고요. 그래서 지열 보일러를 놓을 때 지하에 있는 땅을 지하에 안반을 뚫고 약 한 150m 정도 뚫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뚫어서 물을 끌어올리는 건데요. 아래에 있는 물, 지하수가 약 한 18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28도에 상온의 18도에서 물의 온도를 이용해서 전기로 다 물을 데워서 보일러로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좀 줄여보고 절약하는 측면에서 지열 보일러가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해서 이런 보일러를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보일러를 놓기 전에 일단은 지하수를 끌어내기 위해서 지하를 파야 돼요. 대공으로 다 150m 정도 파야 되는데 파낼 때 흙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땅, 속에서 나오는 땅들이. 그게 제가 봐서는 화물차로 1톤 화물차 2대, 3대 물량 2대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치워야 돼. 들어오면요. 한쪽으로 다 밀어놓고 집 쪽 안쪽 뒤안으로 들어가서 지열 보일러 배관 깊이는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약 한 1m 정도
동결점이 약 한 1m 정도로 보거든요. 뭐 60cm 정도 해도 사실 관계없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1m 정도는 파줘야 돼요. 그래서 그 보일러를 설치할 자리 그 근처는 작업자들이 배관을 연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넓게 파줘야 돼요. 넓게 깊이 1m 파줘야 되고 넓이도 넓게 파줘야 되는데 제가 오늘 작업할 때는 작업 공간 자체가 뒤안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 뒷뜰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이 쪽바가지로만 팠어요. 쪽바가지로만 쪽 버켓으로만 파서 약간 1m 정도 쭉 파 나오려고 했는데 파 나오다 보니까 그 바닥에 이 집 뒤에 그 예전 토목공사 했을 때 옹벽을 쳤어요. 옹벽 콘크리트가 바닥에 있더라고. 그래서 한 60cm 정도밖에 못 팠어요. 원래는 1m 정도로 쭉 파 나와야 돼요. 쭉 파 나오다가 파 나오면서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작업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흙을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흙을 천천히 잘 옆에 잘 배분을 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대매우기 할 때 흙이 모자르거나 대목이 할 때 작업이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게 쭉 그 1m 정도로 쭉 뒤로 파 나오시다가 배관이 연결하는 부위가 있어요. 두 군데 정도 연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관을 연결하는 부위가 있어요. 연결하는 부위에서는 1m 깊이가 1m 정도는 충분히 넉넉하게 파줘야 돼요. 옆으로도 1m에서 1.2m 정도를 파줘야 돼요. 넓게. 작업자들 들어가서 거기서 앉아서 쪽을 들여서 기계로다 조인을 하거든요. 녹이고 조인을 하는데 그 넓이만 깊이 넓게 폭넓게 파주고 작업자들이 작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배관이 다 연결이 됐잖아요. 연결이 돼 있으면은 대매우기를 해야 되는데 대매우기를 한 10cm 정도 배관이 깔리고 나서 10cm 정도 10에서 15cm 정도 아니 넉넉하게 20cm 정도 흙을 덮어주고요. 고온으로 덮어주고 나서 안전 그 배관이 붙였던 띠를 표시 띠를 갖다가 깔아요. 그러고 나서 대매우기만 하면 됩니다. 작업은 거의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작업을 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지작물이에요. 지작물이 관로를 파 나오면서 지작물이 어디 있는지 이걸 예측을 해야 되고요. 그 건물주한테 어디 그런 지작물이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만 주의하시고 지작물만 파악이 된다라면은 지열 보일러는 생각보다 작업 쉬워요.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 남은 흙이 그 땅을 파고 나서 대공을 파고 나서 그 흙과 여기 지금 제가 파놓은 흙에서 흙이 다 대매우기를 했는데 흙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5창가를 제가 제 차로다가 남은 흙을 다 화물차에 실어서 위에 그 밭에 갔다가 이제 버렸는데 생각보다 흙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흙들 남는 흙을 처리하는 방법도 사실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지열 보일러 그 시공 과정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다가 여러분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많이 고민하시는 게 017을 사야 되냐 010을 사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막 고민을 하셔요. 그래서 왔다 갔다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중고가 있고 새 거가 있겠죠? 새 제품이 신차가 있겠죠? 오늘은 신차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차 위주로다가 지금 굴삭기를 01이냐 020이냐를 구입할 때 먼저 고려를 해야 될 사항도 있어요. 먼저 고려해야 될 상황은 내가 굴삭기를 구입해서 어떤 일을 할 거냐, 토목을 할 거냐, 좁은 데 들어가서 일을 할 거냐, 아니면 수도 작업, 배관 작업을 주로 할 거냐, 공장 같은 데 가서 철거에 전문적으로 할 거냐, 이런 내가 어떤 용도로다가 어떤 굴삭기를 활용해서 사업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먼저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굴삭기를 선택하실 때 이걸 기본 전제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굴삭기 가격이겠죠. 굴삭기 가격이 제가 좀 쭉 말씀드릴게요. 017은 어태치먼트까지 갖고 한 2,800이면 사요. 기본 차가격이 2,400 정도 되고요. 020은 2,900이에요. 2,900. 어태치먼트 거의 500 정도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3,400 정도 되죠. 그리고 이 작업
용도에 따라서 어떤 뭐냐면 이 폭이 017하고 020하고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017은 최대 폭이 1240이에요. 넓이가 트랙 폭 전체가요. 그런데 020은 1500이에요. 약 한 26c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폭을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폭 궤도를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궤도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 궤도 변경하면은 017은 991m가 안 나오고요. 020은 1300이에요. 약 30cm 정도 트랙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최대한 넓이가 020은 축소를 해도 거의 017하고 최대 넓이하고 같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협상 공간에 들어갈 때 그 문제가 생겨요. 지금 오늘 제가 이 작업하는 이 현장도요. 이 작업 현장이 1200이었었어요. 1200. 들어갈 수 있는 굴착기 들어가는. 근데 만약에 020으로 이 현장에 들어갔다라면은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옆에 흙을 메우고 들어가면 되겠지만, 발로에 흙을 메우고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게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못 들어가요. 1200짜리를 들어간다면요. 왜냐면은 약 한 160 정도가 차이 나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최대한도 줄였을 때 그거거든요. 최대한도 줄였을 때 요 공간도 자칫하면 못 들어가 작업을 오다를 받아놓고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폭이 트랙 폭의 가변도 있지만 이 트랙 폭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분명히 고려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할 때 트랙 폭, 그 다음에 출력이죠. 어떤 일을 해낼 때 굴삭기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적인 부분들은 017이 한 16마력 정도 돼요. 그리고 020은 한 19마력 정도 되거든요. 그럼 말이 3마리가 더 많아요. 020이요. 힘이 차이가 많아요. 유압에 대한 힘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분당 유압 유압량도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힘적인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이 힘적인 부분들도. 근데 수도라든가 협소한 공간 같은 경우 들어가는 경우는 이 힘에 아주 큰 힘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경 작업 같은 거 있죠. 조경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경 작업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중량을 조금 무게를 높은 걸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소나무 같은 경우, 분재 같은 경우 하게 되면 흙의 무게와 나무의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017로는 소나무 분이 조금 어느 정도 크면은 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차에 상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고요. 상차를 전체에 분이 좀 많이 크면은 못 실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좀 작은 소나무 같은 경우는 뭐 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이 좀 어느 정도 크다 싶으면은 못 실어요. 근데 020은 실을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다가. 그리고 인양 능력이죠. 기중 능력도 020이 훨씬 더 뛰어나죠. 왜냐면 지금 중량이 017 같은 경우는 1.74톤이에요. 버킷까지 다 하게 되면은 약 한 2톤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020은 2.3톤이에요. 2.3톤. 2톤이 아니라요. 2.3톤이에요. 그러니까 버킷까지 다 하게 되면은 2.6톤이거든요. 이렇게 중량이 그러니까 한 600kg 정도 차이가 나요. 차체 중량이. 그러면 차체 중량에 따라서 인양 능력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당연히 많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곳에서 들어가거나 이런 분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017사도. 그런데 조경 작업이 많다. 그러면은 이 020을 사야 되죠. 020을. 협소한 공간을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첫째, 내가 어떤 작업을 해서 어떤 작업을 주로 많이 할 건지 그거를 결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나름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가격은 투자 비용이죠. 그 다음에 트랙 폭의 넓이, 협소한 공간 들어가는 거 있죠. 파워, 힘의 크기가 내가 많이 쓸 거냐, 좀 덜 써도 되느냐. 그 다음에 견인력 있죠. 지금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거를 한 5가지 정도를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덧붙여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화물차를 사셔야 되죠. 이 운반 때문에, 트랙이기 때문에요.
일경 017 같은 경우는 1점, 그러니까 1톤으로다가 그 굴삭기를 싣고 다닐 수가, 상차에 싣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020 같은 경우는 1.2톤 이상을 사야 돼요. 1.2톤을. 왜 그러냐면요, 킬로그램이 무게가 600kg가 더 나가요. 근데 1톤에다가 2.6톤을 가까이를 실는 건 무리죠. 물론 양 두 대 다 2톤이나 1.2톤에 스프링 보강은 무조건 해야 되고요. 당연히 해야 돼요. 스프링 보강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무게를 2.6톤을 1톤에 싣고 다니는 거하고 1톤에 2톤을 싣고 다니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 타이어가 견디질 못하죠. 1톤 차에는. 1톤 차에 2톤이 2.3톤 020이 실리기는. 그런데 싣고 다니는데 운행에 문제점이 반드시 돼요. 더구나 이 타이어 같은 그 화물차 타이어 공기압이 1톤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원래 60, 최고가 65를 넣어야 돼요. 65. 그런데 저는 지금 75를 넣고 다녀요. 2톤을 실려냐고. 그런데 만약에 1톤 차에다가 2.6톤을 실른다 그러면은 75 갖고 안 되지. 80까지 넣어야 돼요. 그러면 타이어가 벗겨진다거나 파스나거나 엄청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엄청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이게 1.2톤을, 그러니까 020 같은 경우는 1.2톤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화물차는 세차가 필요가 없어요. 중복, 아주 그냥 차 운행 정도만 될 수 있는 차들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상하 차다 보면은 바닥도 많이 긁히고요, 연문짝도 많이 망가뜨려요, 처음에는. 그래서 뭐 최저한도 저렴한 거를 화물차는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020 같은 경우는 2.5톤 차에 실리고 상차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올라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톤을 구입하시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아니 이제 화물차를 굴삭기만 실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병행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 1톤하고 병행해서 쓰실 때 고민을 되시겠지만, 어쨌든 020은 2톤에 실어야 돼요. 1.2톤, 최하 1.2톤. 네. 그리고 화물차를 선정하실 때 주의하실 게, 화물차 그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1톤 차가 뒤에 타이어가 좁아요. 두 개가 공간이 좁아요. 그래서 타이어와 타이어가 공기압이 낮게 되면은 찌그러들어서 그 파스가 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공간이 넓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타이어 사이에 그 공간 넓은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화물차에서 하실 때요. 그래서 지금 막 급하게 서도 없이 제가 원고를 쓰고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그 생각나는 대로다가 요점만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한 가지 추가해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굴삭기 하시다가 트랙 폭을 좁혔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다른 작업을 할 때 반드시 펴셔야 돼요. 왜냐면 그 상태에서 흙을 퍼갖고 회전한다거나 브레이크를 달고 회전한다거나 찌개를 달고 회전하면은요, 반드시 전도가 돼요. 조금 멀리만 해도 그 무게가 트랙 폭을 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돼요. 그 부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작업하실 때 트랙 폭을 좁혔으면 반드시 넓혀주시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짧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막 급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독자분님들 차량 구입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조사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고품질의 영상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쉽지는 않네요. 우리 구독자분들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사랑 표현하시죠.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굴삭기, 특히 시골에 농사짓는 꼭 한 대 구입하셔요. 너무나 편하고 유용합니다. 정말로다가 농촌에 계신 분들 꼭 필요해요. 제가 보는 분들은 사업보다도 꼭 한 대 좀 구입하셔서 일하시는데 육체적으로 좀 덜 힘들게 일하시고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도 신중하게 굴삭기를 구입하셔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굴삭기 일이요 많지 않아요. 그거 충분히 고려해야 돼요. 생각보다 이 일이 많지 않은 거. 지금 굴삭기 너무 포화 상태예요. 그 경쟁 시장에 살아남으려면 신중하게 굴삭기 업종도 뛰어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한테 좋아요, 구독 꼭꼭 누르셔서 힘이 되어 주시고요.
당분간 개인적으로 자격 공부 때문에 영상을 많이는 못 올립니다. 오늘도 짬을 내서 큰 마음 먹고 다시 올렸는데, 왜냐면 우리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제가 너무 오랫동안 찾아뵙지 않는 거는 저희 불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오늘 짬을 냈어요. 짬을 내서 찾아뵙었으니까 우리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영상 보고 유익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생각보다 작업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행복했는데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봄철, 여름철이잖아요. 굴삭기 대부분이 시골에 놀아요. 거의 육다불 같은 다 놀고 있고요. 작은 거 다 놀고 있고 쉬는 기간이거든요. 쉬시는 분들 힘내시고요. 우리 굴삭기 선후배님들 함께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 있으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